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헛똑똑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부모님께 가끔 듣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겼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을 겪은 지금은 그야말로 제가 헛똑똑이로 살아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도 잘 해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똑 부러진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살아왔는데요. 저를 정말 잘 아시는 부모님은 제가 똑똑한 척하는 헛똑똑이라서 막상 제 몫도 잘 챙기지 못하고 허튼 짓을 한다는 걸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더욱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 관리도 허투루 하지 않으며 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가장 비참했던 시절에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바로 전 신우였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 안의 화장실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죠. 손을 씻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쏘아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신우가 한쪽 입술만 픽 올리면서 저를 비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안 그래도 한 번 만나면 머리털 좀 다 뜯어놓고 싶었는데 하필 면접 보는 회사에서 만날 게 뭐야? 여전히 말버릇 고약한 건 여전하네. 면접 보러 왔으면 남의 회사에서 진상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가. 그리고 짜증나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참나, 누가 누구한테 짜증난대? 그쪽 때문에 내 일진이 지금 재수가 없거든? 보아하니 여기 면접 보러 온 것 같은데 누가 언니처럼 나이 많은 사람 써주겠어요? 그 나이 먹도록 면접이나 보러 다니나 보네.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린데. 너야말로 이제 30 중반인데 너 백수라서 경력도 하나 없잖아. 뭘 믿고 면접 볼 생각을 하니? 저는 인상을 팍 쓰며 눈썹을 올리는 신우의 어깨를 팍 치고 화장실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면접 장소로 걸어 들어갔죠. 제가 들어가자 이미 면접장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답니다. 맞아요. 저는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랍니다. 몇 년 전에 이혼한 뒤에 더욱 스펙을 쌓아서 지금의 회사의 임원으로 이직을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작지만 앞으로 수요가 많은 분야의 회사라서 만족하며 다니고 있답니다. 오늘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들을 더 뽑으려고 면접을 보는 자리인데 신우이를 여기서 본 거죠. 저는 신우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차례로 면접을 봐나갔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우이가 다소곳한 표정으로 면접장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정상적인 사람 흉내를 내고 있으니 기가 막혀서 혼자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신우이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고 차갑게 신우이를 보고 있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신우이가 저를 보고 제 앞에 이사라는 팻말을 보고는 동공이 마구 흔들리면서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의 질문에 덜덜 떨면서 제대로 답도 못하는 신우이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예전 결혼 생활을 떠올렸답니다. 사회에 나와서 만났으면 상대도 안 했을 신우이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도대체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사내 연애로 오랫동안 만났던 남자와 헤어지고 1년 동안 방황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 회사 사람들도 당연히 결혼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니 마음이 급해져서 소개팅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전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은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소개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느낌은 처음입니다. 이런 걸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걸까요? 처음 만나자마자 느끼한 말을 해대서 사실 처음부터 호감이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정말 열정적으로 구애를 했답니다. 거의 40에 가까운 남자가 20대 남자처럼
열정적으로 애정을 쏟아주니까 저도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직업도 대기업 팀장이라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같이 산다고 했지만 가족 문제가 그렇게 크게 결혼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연애는 6개월 정도 하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자주 내비치긴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랑 여동생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 특히 내가 취직할 때까지 용돈 주셔가며 도와주셨지. 그래서 난 진짜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도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어느 부모님이든 다 애틋하고 그렇지. 결혼 전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우리 효도는 각자 하자. 요즘 다 그런 거 알지? 어차피 분가해서 우리 둘이 사는데 양가 부모님들 뭐 얼마나 보겠어. 우리도 각자 일하느라 바쁘고. 근데 우리 엄마는 며느리랑 딸같이 친하게 지내시는 걸 항상 바라셨으니까 여보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너무 정없게 그러지 말고. 그래, 최선을 다한다니까. 그럼 자기도 우리 아버지랑 낚시도 가고 잘 지내줘. 우리 아빠도 사위랑 낚시 다니는 게 꿈이래.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었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계속 이런 문제로 다투면 결혼을 못할까봐 참았던 것이죠.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고급 한정식 식당을 제가 직접 예약했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정시에 도착하셔서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와 신우가 1시간이나 늦게 온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니 친정 아버지는 오히려 괜찮다고 다독여주셨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두 사람이 거만한 태도로 들어오더라고요. 하필 골라도 이런 외진 데를 고를 게 뭐람? 택시도 안 잡히고 차는 또 어찌나 막히는지. 오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식당을 잡은 게 문제지. 아, 짜증나. 배고파 죽겠네. 두 사람은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자 제가 더 민망해졌답니다. 결혼식 날짜는 6월 20일로 받았는데 어떠신가요? 이날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아, 안 돼요. 나 유럽 여행 갔다가 오는 날이 24일이니까 그 이후로 해요. 여행이요? 이미 예약을 다 한 거예요? 항공권도 다 샀어요? 아니, 아직 산 건 아닌데 이미 친구들하고 날짜 다 맞춰서 안 돼요. 아, 더 늦게 해요. 결혼식이 뭐 대수라고. 네? 오빠 결혼식이 여행보다 더 중요하죠. 제가 알아보니까 식장도 21일이 제일 저렴하고 조건도 좋아요.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21일 말고 그 다음 주 주말로 하면 되지. 일주일 차이가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 벌써부터 신우이를 이기려고 하니? 우리 아들같이 잘난 남자랑 결혼하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사부인, 안 그래요?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물컵을 쾅 하고 세게 놓으셨어요. 어머니가 얼른 아버지 손을 잡아 말리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답니다. 화가 난 아버지를 보고 시모가 그제야 말을 아끼더라고요. 결국 결혼식 날짜는 다시 잡아보기로 하고 그 비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친정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떠올리니 저도 마음이 심란해져서 결혼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헷갈렸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뜩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간 고심 끝에 남편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매일 저녁마다 집으로 찾아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비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고 일주일 정도를 매일 와서
아버지를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남편이 결혼식이며 신혼여행까지 책임을 지고 진행시키더라고요.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가며 결혼식을 준비하는 걸 보니 이 남자를 믿고 살아가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여름에 신부가 되어 결혼식을 치르는 날이 다가왔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사진 찍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문소리만 듣고도 본능적으로 신우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신우를 본 친구들이 경악을 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도 신우를 쳐다봤는데 세상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거기다 빨간 구두를 신고 화장도 세상 촌스럽게 하고 와서 누가 보면 결혼식 파토 내려고 온 여자인 줄 알겠더라고요. 아가씨, 왜 한복을 안 입고 원피스를 입었어요? 근데 원피스 색이 좀... 색이 왜요? 이거 베이지 색이에요. 내가 살 때도 흰색 아닌 거 확인하고 산 거예요. 나도 예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 명품이라고요. 소리를 삑 지르고 제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친구들도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신우의 옷을 보고 다 수군수군 됐죠.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버진로드를 걷고 여차저차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진 찍는 순서가 되고 신우가 제 옆에 딱 서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가방순이 친구가 신우의 옆을 파고들어 제 옆에 서주더라고요. 덕분에 하얀 옷 옆에 하얀 옷이 되는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부케도 던지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모가 앞으로 떡하니 나와 사진사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다 찍은 거죠? 그럼 나 좀 찍어줘요. 여기 배경도 멋있고 좋네. 아, 얼른요. 사진사가 영문을 몰라 쳐다보니 시모가 얼른 의자를 하나 가져와서 가운데에 딱 놓고 앉더라고요. 자자, 얼른 찍어줘 봐요. 오늘처럼 이렇게 화장하고 한복 곱게 입었을 때 독사진 좀 찍어두려고 그래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하객들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남편을 푹 찔렀어요. 지금 어머니 뭐 하시는 거야? 왜 갑자기 사진을 찍으신다는 거야? 좀 말려봐. 아니,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다고 나중에 쓰실 영정사진 좀 찍으신대. 뭐? 지금 뭘 찍는다고? 제정신이야? 자기도 알고 있었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뭐가 대수라는 듯이 오히려 놀라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사돈도 오늘 한복 곱게 입으신 김에 한 장 찍어둬요. 이게 다 돈 버는 거니까. 결국 친정 부모님은 얼굴이 굳으셔서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그 와중에 시모 머리까지 매만져주며 사진 각도까지 체크하는 신우 모습에 남아있던 하객들이 웃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죠. 결국 시모는 영정사진을 찍었고 저는 결혼사진 앨범 선택할 때 시모 사진도 비싼 돈을 주고 사야만 했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결혼식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떡하니 의자 놓고 앉던 시모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니까요. 신혼집은 시댁과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남편이 시댁이 있는 동네가 좋다면서 직접 전세 자금까지 다 내면서까지 마련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서 살게 된 거죠. 신혼여행 다녀오고 그 다음 주 주말부터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오라고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엄마가 나랑 떨어져 살게 되니까 적응이 안 돼서 너무 울적하시대.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는데 가면 안 될까? 매주 토요일마다 가자고?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나도 쉴 시간은 있어야지. 그럼 일요일은 우리 집에 매주 갈 수 있어? 아니잖아. 지급은 초반이니까 좀 맞춰드리고 점점 안 가면 되지.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일단 이번 주는 가는 거다. 알았지? 그렇게 토요일에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요. 진짜 너무 가기 싫었지만 신혼이니 좋은 게 좋은 거란 심정으로 따라 나섰죠. 저녁 5시쯤 도착해서 나가서 외식을 하던지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댁에 딱 들어가니 시모가 제 인사도 받지 않고 고갯짓으로 주방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했지만 주방으로 들어가 봤는데 싱크대 가득 장봐온 채소며 고기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온 시모가 말했어요. 어디 이제 시집을 왔으니 솜씨 좀 보자. 오늘은 간단하게 갈비찜이랑 잡채 좀 해봐라. 내가 너 힘들까봐 장까지 미리 다 봐뒀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전 요리 잘 안 해봐서 갈비찜 같은 건 못해요. 나가서 외식하면 안 될까요? 너는 나이가 몇인데 음식도 못하는 게 말이 되니? 앞으로 명절이며 제사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는 이 집안의 큰 며느리야. 얘가 아주 정신을 빼놓고 살았네. 니네 엄마는 여지껏 뭘 가르친 거야? 그리고 못하는 게 어딨어? 지금부터 배워. 요즘 인터넷 보면 만드는 법 다 나와 있잖아. 보면서 해봐. 시모는 저만 남겨두고 거실로 가버렸죠. 황당해서 남편을 좀 부르려고 했는데 셋이 예능 프로를 보며 아주 배꼽을 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편과 눈 좀 마주치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매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얼른 하라는 식으로 또 고갯짓을 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갈비찜 만드는 법을 검색해서 따라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드는 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혼자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는데 신우가 어슬렁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죠. 뭐,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언니 진짜 잡채도 처음 해봐요? 그래놓고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했지? 아가씨,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좀 도와주던지 아니면 나갈래요? 무서워. 네네, 나갈게요. 오늘 안에는 먹을 수 있으려나 몰라. 그러면서 제가 썰어놓은 당근을 하나씩 빼서 먹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니까 신우가 훗 하고 비웃고는 들었던 당근을 탁 던져버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다 때려치고 집으로 뛰쳐가고 싶었지만 참을 인자를 새기며 계속 요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거의 2시간 동안 만들어서 간신히 밥상을 차렸는데 얄미운 신우가 또 한마디 하면서 식탁에 앉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네. 갈비찜 30분이면 할 걸 무슨 2시간이 걸려? 너무 짜다. 오빠, 잡채 좀 먹어봐. 와, 이렇게 맛없는 거 처음 먹어봐. 우리 아들 도대체 장가 가서 뭐 먹고 회사 가는 거야? 너 남편 저녁밥은 챙겨주니? 그 쉬운 갈비찜도 이따위로 만들고 한심하다 한심해. 너 안 되겠어. 매주 주말마다 와서 요리 배워. 알았어? 저희는 저녁까지 회사에서 다 먹고 와요. 그리고 요즘 밀키트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돈도 더 절약돼요, 어머니. 말 대답 좀 하지 마라. 너 제사상도 밀키트로 차릴 거야? 에휴, 얘를 뭐부터 가르쳐야 돼? 나이나 어리면 그러려니 하지. 이건 40이 다 돼가면서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차리는 걸 하필 데려와가지고. 시모는 거칠게 숟가락을 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고 이런 대접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답니다. 입술을 꽉 물고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시누이와 시모는 못 먹겠다면서 거실로 나가서 계속 궁시렁대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가단 폭발할 것 같아서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제가 나가는 걸 본 시모가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안 들어와? 누구 보고 설거지하라고 부엌을 개판으로 만들고 나가는 거야? 야!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뒤따라오더니 시모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계속 강요하더라고요. 그런 남편도 꼴 보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냉전이 이어졌답니다. 시모와 신우는 하루에 수십 개씩 메시지를 보내는데 스토커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네요. 소름까지 끼쳐서 아예 며칠은 핸드폰을 끄고 살 정도였답니다. 특히 어이가 없는 건 제가 그렇게 가버렸는데도 신우가 매주 금요일마다 먹고 싶은 메뉴를 보내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진심으로 신우이가 덜 떨어져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읽지도 않고 철저히 무시해버렸죠.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막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저승사자처럼 서 있더라고요. 언니, 왜 연락을 안 받아요? 혹시 나 차단한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네. 무슨 일인데 야밤에 집까지 찾아와요? 급한 일이 있으면 오빠한테라도 연락하면 되잖아요. 엄청 급한 일이니까 내가 쫓아온 거죠. 나 내일 갑자기 면접이 잡혀서 내일 입고 갈 옷 좀 빌려줘요. 언니는 회사 다니니까 정장 많잖아요. 신우는 통보하듯 말하고는 거침없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얼른 뒤따라갔는데 벌써 옷장을 열고는 제 옷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옷을 막 뒤져요? 그리고 아가씨랑 나랑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입으려고요?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좀 사이즈 넉넉한 거 없어요? 아니, 내가 당장 옷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빌려 입는다는데 뭘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그래, 내일 면접 본다는데 당신이 좀 좋은 마음으로 옷 좀 챙겨줘. 이 옷 괜찮네. 나 이거랑 이 블라우스 가져가도 되죠? 어? 이 가방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나 내일 한 번만 들고 갔다 오면 안 돼요? 가방은 안 돼요. 나도 큰 마음 먹고 산 거라 몇 번 들지도 않았어요. 옷만 가져가요. 언니, 새 것도 아니고 쓰던 건데. 내일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잖아요. 정없이 뭘 그렇게 딱 잘라요? 딱 한 번만요. 그럼 잘 쓸게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신우는 가방이랑 옷들을 가지고 현관문으로 질주를 하더라고요. 현관문까지 휑하게 열어놓고 가버린 걸 보니 기가 막혀도 진짜 한참 막히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한마디 할 줄 알고 슬그머니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저는 혼자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화를 식혀야만 했답니다. 하루만 입고 돌려준다더니 옷과 가방을 가져간 지 벌써 한 달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앞세워서 시댁으로 찾아가 봤죠. 아니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더니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집까지 다 왔냐? 온 김에 저녁이나 해서 먹고 가라. 역시나 제가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시모는 밥 타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신우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정리를 안 하고 사는지 돼지우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신우 옷장을 열어 제 옷을 찾기 시작했죠. 저 구석에 돌돌 말려서 처박힌 블라우스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옷을 펼쳐보니 세상에 김치국물 자국이 길게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비싸게 주고 산 실크 블라우스였는데 그걸 가져가더니만 마구 더럽혀 놓은 모습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더럽혔으면 빨아놓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우가 저를 자기 아래로 생각하니까 이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옷장을 뒤져서 신우의 옷 중에서 그나마 비싸 보이는 니트를 찾아서 화장실로 갔어요. 그러고는 변기 안에서 신우의 옷을 마구 쑤셔놓고 나와버렸어요. 마침 신우이가 집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뺏어갔던 가방을 떡하니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하루 빌려간다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왜 옷을 안 가져와요? 그리고 그 가방, 내 건데 왜 본인 것처럼 들고 다녀요? 당장 내놔요.
아, 진짜.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집까지 와서 난리예요. 어차피 언니한테 이 가방 어울리지도 않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들면 뭐해요? 들고 다녔으니까 준 거잖아요. 그냥 나한테 줘요.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봐요. 옷에도 김치국물 잔뜩 흘려놓고. 아가씨는 기본 예의가 없네요. 당장 가방 내놔요. 저는 신우이 손에서 억지로 가방을 뺏어서 현관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시모가 달려와서 제 팔을 잡고 저를 휙 돌려 세우더라고요. 야, 이게 보자 하니까 우리 귀한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새언니가 돼가지고 신우이가 면접 본다면 정장 한 벌 쫙 사줄 생각을 해야지. 금며느리 그릇이 간장종지만한데 집안 잘 돌아가겠다. 어머니, 저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에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숟가락 하나를 빌려도 깨끗하게 닦아서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아가씨 하는 짓 좀 보세요. 그때 신우이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변기물이 뚝뚝 떨어지는 니트를 들고 제 앞으로 달려들더라고요. 이거 언니가 이랬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얼마짜린데? 더군다나 니트를 변기에 쳐박아? 진짜 정신병자네? 오빠 정신병자랑 결혼했어. 나 절대 못 넘어가. 얘가 처음엔 아주 얌전을 떨더니만 아주 무서운 애였네. 진짜 네가 이런 거야? 너 제정신이야? 당장 우리 딸한테 사과하고 당장 똑같은 거 사와. 그럼 아가씨도 내 블라우스랑 뜯어진 치마 똑같은 걸로 사와요. 그럼 나도 그까짓 니트 사다 줄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 덜 떨어진 아가씨 그렇게 계속 감싸면 아가씨 결혼도 못하고 평생 저렇게 살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어버버하는 시모를 뒤로 하고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남편도 바로 저를 따라와서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시모와 시누이가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번갈아가며 전화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는 남편한테도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고 말 섞기도 지쳐서 완전히 무시하고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답니다. 한 달 넘게 남편과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기가 죽었는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지내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버려서 남편이 쩝쩝대며 밥 먹는 모습도 꼴보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야근까지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답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지원해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잠잠하던 시모가 슬금슬금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도 이번 주 메뉴를 적어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진짜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루는 제가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확인도 안 하고 받았는데 앞불싸 신우이더라고요. 이제야 전화를 받네요. 엄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와서 닭볶음탕 만들어서 같이 먹재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용서해주고 다시 잘 지내본다니까 장 봐서 일찍 와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행동한 게 있나요? 아가씨가 나한테 잘못을 빌어야 될 것 같은데. 아가씨 면접 붙었어요? 떨어졌죠? 그럼 지금 하는 일 없는 백수잖아요. 아가씨가 어머니한테 닭볶음탕 좀 만들어서 효도 좀 해봐요. 됐죠? 말 다 했어요? 나도 알바 하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거 엄마한테 다 말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 내가 엄마 대신 좋게 말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진짜. 저는 픽 비웃어주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대뜸 저한테 핸드폰을 넘겨주는 게 아니겠어요? 인상을 쓰며 전화를 받았더니 시모가 악을 쓰기 시작했죠. 야, 네가 뭔데 시어미를 무시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너 내가 내일 네 회사 쳐들어가서 다 깨부수고 망신 주기 전에 토요일에 장 봐서 집으로 튀어와. 알아들었어? 저는 시모와 전화를 끊고 남편을 쏘아보았어요.
당신 솔직히 몇 달째 시댁에도 안 가고 안부 전화도 안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쌀쌀맞게 구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러지 마.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며느리랑 좀 잘 지내고 싶으시다는데 도대체 왜 그래? 그럼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전화도 안 하고 가지도 않는 건데? 신우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상식적으로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정 떨어지진 않았어. 아니, 사위랑 며느리가 같아. 사위는 손님이라잖아. 손님이 전화하냐? 그리고 그거 옷 몇 푼이나 한다고 그 난리인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알아? 토요일에 무조건 가는 거야. 역시 남편과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놈의 닭볶음탕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저를 떠올려 봤어요. 시댁과 남편과 엮이지 않았을 땐 자유롭고 홀가분한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친구들의 말이 그냥 행복에 겨운 투정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결혼을 했는지 너무나 후회되고 할 수만 있다면 작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답니다. 결국 토요일에 장을 봐서 남편과 시댁으로 갔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모와 신우는 저를 아는 척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저도 말 섞기 싫어서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닭을 데치고 있는데 시모가 어느새 쓱 들어와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닭볶음탕 해보긴 했니? 닭 냄새 안 나게 잘해라. 네 남편이 얼마나 냄새에 민감한 줄 아니? 전 시모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요리를 해나갔어요. 시모가 머쓱해졌는지 알아서 주방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닭볶음탕이 완성되었고 저는 식탁에 한 상 차려놓았죠. 와, 냄새 좋은데? 맛있어 보이네. 처음인데도 그럴듯한데? 먹어봐야 아는 거지. 아니 하면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렇게 튕겨? 세 사람 다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이게 뭐야? 토할 것 같아. 왜? 얘, 이게 뭐니? 아우 짜! 소금을 들이부었어? 어머, 그렇게 짜요? 제가 처음 해봐서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먹어봐도 계속 싱거워서 소금을 좀 더 넣었는데. 먹어보니 좀 짜긴 하네요. 어떡하죠? 시모가 열이 받았는지 숟가락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신우는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는지 입을 씻어내는지 한참을 나오지 않았죠.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실수한 거 맞아? 이렇게 소금 범벅을 해놓고 어떻게 남편 먹으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 너 딱 봐도 일부러 그랬지? 이거 진짜 못 쓰겠네. 주방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 당장 싹 정리하고 집 청소까지 다 해놓고 있어.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우리는 나가서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난 이번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이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소금 범벅 닭볶음탕을 바라보고 있었죠. 세 사람은 기가 막히다고 한참을 열을 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주방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닭볶음탕이 담긴 냄비를 가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사실 덜어놓은 한 접시에만 소금을 쏟아부었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닭볶음탕이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찾아오자 친정 부모님은 놀라신 눈치였지만 제가 만든 닭볶음탕을 드시면서 맛있다고 행복하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수다를 떨면서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에서 불이 나도록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 친정집 현관문을 누가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놀라신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씩씩대며 서 있더라고요. 아니,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문을 부수듯이 두드려? 제처 여기 있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아야 말이죠. 야, 당장 나와. 야라니? 자네 왜 이렇게 흥분을 했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게 우리 집 주방을 개판으로 만들고 일부러 소금을 들이부어서 제 동생은 죽을 뻔했다고요. 아니, 시댁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딴 짓을 합니까? 저 절대 못 넘어갑니다. 오늘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지. 야, 당장 나와. 누가 들으면 내가 음식에 독이라도 탔는 줄 알겠네.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우리 집은 우스워 보여? 이게 아직도 말대답이야? 하늘 같은 남편을 이따위로 취급해? 당장 따라 나와. 남편이 제 손목을 세게 비틀어서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 남편을 팍 밀쳐버렸죠. 자네야말로 장인 장모를 얼마나 무시하면 내 앞에서 내 딸 손모가지를 비트나? 여지껏 우리 딸 이렇게 대한 거야? 당장 꺼지게. 당장! 친정아버지가 문을 못 닫도록 막아대는 남편을 다시 한번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남편은 한참을 쿵쿵 발로 현관문을 차다가 돌아갔죠. 너 여지껏 이런 취급을 받았어? 네가 저놈보다 뭐가 부족해서? 당장 이혼해라.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더 볼 것도 없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도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당장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난 이혼할 때까지는 절대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일 없을 거야. 내가 그 집에 가는 날은 내 짐을 빼오는 날뿐이야. 오늘 당신 회사로도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당장 도장 찍어서 보내. 내가 바람을 폈냐? 너를 패기라도 했냐? 내가 이혼 안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수로 이혼을 할 건데? 어디 한번 계속 개겨봐. 누가 이기나 보자. 저는 닭볶음탕을 만들러 간 날에 시모와 남편이 한 대화를 모두 녹음했었고 남편이 친정에 와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두 녹음을 해놓았었거든요. 일부분을 남편에게 보내자 남편이 일단 이혼 서류 들고 만나자고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가서 남편을 기다렸답니다. 문 쪽이 소란스러워 뒤돌아보니 시모와 시누이와 남편이 같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따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대응도 못하고 몸이 굳어버렸죠.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는 내가 오늘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놓을 거야.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들겠다고? 이게? 지금 저 때린 거 후회하실 텐데요. 누군 이혼녀 되고 싶어서 되나요? 제 인생도 그쪽 때문에 아주 더럽게 꼬였네요. 보자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뭔 말버릇이야? 이번엔 신우가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우의 팔목을 마구 핥히어대자 시모가 제 팔을 붙들지 뭐해요. 제가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만 있더라고요. 여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사장님! 제가 소리치자 시모가 제 입을 틀어막기까지 하더라고요. 경찰이 올까봐 무서웠는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안간 힘을 써서 주저앉아 버티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지 다행히도 금방 경찰이 출동했고 다 같이 경찰서로 향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도 받고 결혼하고 참 별일을 다 겪는다 싶었죠. 저는 경찰에게 폭행죄와 협박죄로 세 사람 모두 고발하겠다고 하고 진술서를 적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던 세 사람이 펄쩍 뛰었죠. 아니, 가족끼리 좀 다툰 거 가지고 무슨 협박죄? 형사님, 얘 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혜언니가 좀 정신이 이상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뭐 증거 있어요?
우리가 때린 증거 있냐고요. 참나, 증거는 차고 넘치네요. 목격자도 많고 카페에는 CCTV도 있습니다. 일단 고소 진행한다니 조사 들어가면 알게 되겠죠. 경찰 말을 듣고는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 비굴하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아유, 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우리 가족 아니니?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개 패듯이 패진 않았겠죠. 아니죠. 키우던 개도 그렇게는 안 때리겠어요. 저는 절대 합의도 고소 취하도 안 할 거니까 법대로 해요. 형사님, 계속 진행해주세요. 남편이 점점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는지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고소 취하하면 이혼해 줄게. 원하면 지금 당장 도장 찍어줄게. 저는 바로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서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은 바로 도장을 찍어 건네줬죠. 일단 고소를 나중으로 미루고 이혼 서류부터 접수했고 시댁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서 좀 더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채 넘지 않은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답니다. 이혼 확정 신고한 바로 다음 날 저는 다시 해당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진행했고 몇 달이 지나 시모와 시누이에게 폭행죄로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걸 통보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과 시모에게 계속 연락이 왔고 제가 받지 않자 온갖 욕을 해대며 음성 메시지를 잔뜩 남겨놓았더라고요. 전 상대하기도 싫어서 바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어버리고 남편과 시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온갖 노력을 했어요. 1년의 결혼과 이혼 과정은 제 인생에서 철저히 도려내고 싶은 부분이라 오히려 질질 끌지 않고 빨리 해결해서 감사할 뿐이었죠.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연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답니다. 그러다가 헤드헌터에게서 현재 회사의 임원 자리로 스카웃 제의를 받아 이직을 하게 되었고 혼자여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면접 자리에서 전 시누이를 딱 맞닥뜨리게 되니 예전 생각이 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면접 내내 제 눈치만 보며 말도 제대로 못한 시누이는 쫓기듯이 면접장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나 싶었는데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거칠게 제 손목을 낚아채는 거 있죠? 저는 시누이의 손을 탁 쳐내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이게 지금 예의 없게 무슨 짓이죠? 우리 집은 개떡같이 만들어놓고 혼자 아주 잘 나가고 계셨네? 너랑 이혼하고 우리 오빤 회사에서 잘려서 지금까지 백수야. 생활비가 없어서 우리 엄마가 청소 일하러 다니다가 허리 다쳐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 다 너 때문이야. 어떻게 책임질래? 네 오빠가 잘려서 다시 직장 못 구하는 게 왜 내 탓이니? 무능력한 네 오빠 탓이지. 그럼 네가 정신 차리고 고깃집 불판이라도 닦아서 돈을 벌어야지. 너 지금까지 백수지?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때문에 빨간 줄 생겨서 취직도 못하는 거잖아.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나 여기 합격시켜. 너 이사라며. 신우가 큰 소리를 내는 게 들렸는지 대표님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김 이사님, 무슨 일 있나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대표님, 오늘 면접 지원자인데 끝나고 뭘 좀 물어보셔서요. 신우의 눈에도 대표님이 젊은 훈남으로 보이는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다소곳해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죠.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슬쩍 대표님의 팔짱을 꼈답니다. 대표님이 놀라서 저를 바라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신우이의 입이 떡 벌어진 채 굳어 있더라고요. 비밀로 하자더니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나야 좋지만. 사실 저는
대표님과 1년 넘게 사내 연애 중이었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데 일만 하느라 여지껏 연애도 많이 해보지 않았던 대표님과 매일 야근하며 붙어 있다 보니 이성적인 감정이 싹 트더라고요.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곧 회사에도 알릴 예정이긴 했지만 신우의 부끄러워하는 얼굴을 보니 일부러 보여주고 싶었달까요? 합격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공정하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리세요. 입술을 씹으며 저를 노려보는 신우이를 뒤로하고 대표님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죠. 당연히 합격하지 못했고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전 매일을 바쁘게 일하며 지내고 있고 대표님의 프로포즈를 받아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랍니다. 이번엔 아픔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제 자신이니까 항상 저를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이걸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에요. 친정엄마랑 시댁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네요.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했어요. 소개는 시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시부는 저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늘 저만 보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본인 아들이었답니다. 남편은 시부처럼 의사는 아니었고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키지 않았거든요. 워낙 별난 사람을 많이 봐서요. 그래도 시부만큼은 그 중에서 가장 양반이신 분이었어요. 성격도 너무 좋으셨죠. 저런 분이 아버지면 그 자식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상도 좋고 멀끔했어요. 남편과는 선을 보고 몇 개월 뒤 바로 결혼했어요. 눈 깜빡해보니 어느새 결혼식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가진 저를 살뜰히 챙겨줬어요. 시댁 식구들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잘했다 라고 생각했죠. 아이를 낳고 나서야 이 결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체중계 올라가 봐. 응? 갑자기 무슨 체중계야? 아, 얼른 올라가 봐. 남편은 아기 분유를 먹이고 있는 저에게요. 새벽부터 체중계에 올라가 보라고 보챘습니다. 남편의 재촉에 저는 얼떨결에 아이를 안고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우리 아기가 3.8kg였나? 대충 4kg 빼면 와, 당신 미쳤어? 아니, 갑자기 소리를 질러. 소영이 분유 먹이고 있잖아. 저는 놀랐지만 소근소근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큰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야? 당신 웨딩드레스 입을 때 몸무게 50kg도 안 됐잖아. 근데 지금 애 몸무게 빼도 63kg야. 이해가 안 된다. 당신 지금 아침부터 뭐 하는 건데? 뭐 하기는? 이제 애 낳았으니까 당신 몸무게 얼마나 돌아왔나 확인했지. 장난해? 지금 잠도 못 자고 졸면서 애 분유 먹이는 사람한테 이게 할 짓이니? 잠을 못 자서 부은 건가? 63보다 어째 더 나가 보여. 나 키 167이야. 결혼 전이 키에 비해 많이 말랐던 거고. 63kg도 지극히 정상 체중이거든? 당신 뭐 잘못 먹었니? 처음에는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뭐 이벤트라도 준비해서 일부러 화나게 만드는 건가 싶었죠. 근데 남편은 진짜 맑은 눈의 광인처럼 눈을 반짝이면서요. 여자의 몸무게에 대해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몸무게에 대해서요. 아니, 지금 당신 출산하고 한 달이나 지났어.
근데 예전 몸으로 안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좀 적당히 먹지. 야, 너야말로 애 낳은 지 한 달 된 마누라한테 뭐? 적당히 좀 먹지? 장난하니? 너 나가.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순간 눈이 돌더라고요. 남편에게 아기 방에서 나가라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다 던졌습니다. 꽤 무거운 물티슈를 다리에 맞은 남편은요. 이게 미쳤나? 하고 손을 올리더군요. 그러다 아기가 울자 짧은 욕짓거리와 함께 나가더라고요. 저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멍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화장실에 가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밤새 칭얼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정말 많이 서러웠어요. 남편은 그 날을 시작으로 매일 제게 다이어트를 강요했어요.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안 섞으려고 했죠. 제가 체질이 워낙 말라서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살이 찐 적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빠질 것 같았어요. 아기 한 명 돌보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거든요. 제 예상대로 5kg는 육아하면서 금방 빠지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살이 빠지는 중인데도 남편은 더 빼라는 얘기를 했죠. 5kg 빠지면 뭐해? 아직 58kg잖아. 한 달 준다. 한 달 안에 빼. 당신이나 다이어트해. 키에 비해 과체중이야. 아니, 비만인 듯. 남자는 이 정도 나가는 게 맞아. 그건 키 큰 남자 이야기고. 제가 그대로 남편에게 똑같이 갚아주니깐요. 남편은 뭐라 반박하지 못하고 시익시익 화만 내더라고요. 그러다 시댁에 갔는데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부 빼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는데요. 시모가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고요. 돼지갈비찜, LA갈비, 찜닭, 고기 요리만 3가지였고요. 잡채 등등 아주 상다리 부서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비록 사람 아닌 돼지 취급했지만 시모라도 날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애 낳느라 고생했다. 그런데 시모는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제게 캐릭터가 그려진 유아용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가요? 순간 저는요, 아직 아기가 1살인데 왜 벌써 유아용 식판을 사셨나 싶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시모는 그곳에 음식을 따로 덜어서 주더라고요. 얘야, 정해진 양만 먹어야 살이 빨리 빠진다. 지금 찐 살 안 빼면 평생 가. 이 양 잘 기억했다가 집에서도 이렇게 먹어라. 나물 반찬 위주로 말이다. 얼마 전 출산하고 아직 몸도 다 추스리지 못한 며느리에게 어떻게 살을 빼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판에는 심지어 고기 반찬은 하나 없고 국도 없었어요. 오직 나물만 있더라고요. 어머니 참 너무하시네요. 식판을 보면서 저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당황한 듯 소리치더라고요. 아기가 분유 먹으니까 엄마는 영양 좀 모자라도 돼. 미용적으로 살 빼는 게 우선이지. 예. 매일 같이 얼굴 보고 살 부대끼는 네 남편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으이그, 봐. 내가 진작 다이어트 하라고 했지? 남편은 시모를 거들어서 제게 면박을 줬어요. 아이 낳고 처음 방문하는 시댁이었는데 그런 대접을 받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순간 욱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싫어 말을 더 보태지 않았죠. 그저 눈물을 꾹 참고 바보같이 식판에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친척들은 제가 혼자 그렇게 먹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남편과 시엄마는 고기 반찬 골고루 아주 잘 먹더라고요. 저 육류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요. 임신했을 때 고기도 일부러 챙겨 먹느라 힘들었어요. 어차피 따로 덜어주지 않아도 나물 말고는 다른 반찬 손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수치스럽게 저만 식판에 밥을 줬어야 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참았던 눈물과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나한테 어떻게 그러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대접을 하셔? 식판이 뭐야, 식판이. 다른 친척분들도 다 계시는데. 내가 애 낳은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당신이랑 어머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님, 당신이 나 다이어트 안 한다고 뭐라고 말했니? 어머님, 당신 때문에 저러시는 거야? 답답해. 진짜 모르는 소리 한다.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는 거야. 그렇게 1년 금방이고. 우리가 다 당신 몸 생각해줘서 하는 말이잖아. 그러게, 진작에 운동했으면 됐잖아. 살 빼려고 스스로 노력이라도 했으면 좀 좋아? 으휴, 겨우 2년차 부부인데 설렘이 다 사라졌어. 알아? 여자로 안 보인다고.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과 남편의 독설에 저는요, 잠을 못 잤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으니 어떻게 복수하지? 온종일 생각했죠. 알겠어. 나 독하게 한번 다이어트 해볼게.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다이어트 내가 보란 듯이 해줄게. 진짜?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응원할게. 열심히. 화이팅! 당신도 남편 사랑 받고 싶지? 무조건 여자는 날씬해야 돼. 그래야 매력 있어.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자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정말 얄미웠어요. 다음날 저는 바로 유아용 식판 2개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 식사지. 얼른 앉아서 먹어. 그러니까 이 어린이 식판 뭐냐고. 아, 내 거 사면서 당신 것도 샀지. 당신 살 너무 많이 쪘길래. 나도 실은 말 안 했는데 어제 당신 배 보는데 순간 너무 깨더라. 당신도 나 볼 때 그런 느낌이었어? 아휴, 우리 아직 30대잖아. 왜 이렇게 찐 거야? 지금부터 관리해야 40대 배불뚝이 아저씨 안 된다. 뭐? 말 나온 김에 체중계 올라가 볼래?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내 밥그릇 내놔. 밥그릇이 왜 필요해? 우리 앞으로 밥은 식판에다가 먹을 거야. 살 빠질 때까지 계속. 그때 어머님이 알려줬던 방법이 참 좋더라고. 당신도 나랑 이렇게 먹다 보면 아마 금방 감량할 거야. 남편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다가요. 밥을 먹지 않고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애초에 국은 끓이지도 않았고요. 반찬은 채소뿐이었어요. 브로콜리 데친 것과 콩나물 무침 이런 식으로요. 시모가 했던 그대로 아주 똑같이 베꼈죠. 그런데 웃긴 건요. 처음에는 손도 안 대던 남편은요. 며칠 계속 그렇게 차려주니 먹기는 먹더라고요. 자기가 할 줄 아는 요리는 없고 라면만 먹기 질렸겠죠. 저는 결혼 전에도 채식 위주 식사를 했기에 매끼 나물 반찬만 먹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애기 입맛이라 햄이랑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요. 햄이라도 좀 구워봐. 햄 없어? 햄? 햄이 먹고 싶어? 당연하지. 사람이 어떻게 풀떼기만 먹고 사냐? 콩고기로 만든 떡갈비가 있거든? 잠시 기다려봐. 그거 구워줄게. 당신 내가 콩 엄청 싫어하는 거 몰라? 아, 몇 살인데 편식이야. 콩맛 안 나고 고기만 나니까 걱정 마.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잖아. 그러다 남편이 저 몰래 치킨이라도 시키면요. 당신 치킨 시켰더라? 어쨌어 내 치킨? 유혹에 그렇게 쉽게 질 거면 배달 어플을 지워. 뭔 소리야. 치킨 내놔. 식탁에 있어. 맛있게 먹어. 이게 뭐야? 왜 이것뿐인데? 저는 식판에 퍽퍽 썰인 닭가슴 부위를 한 조각만 뒀어요. 뭐긴 뭐야. 우리 지금 관리 중이잖아. 한 조각이면 충분해. 뭐? 관리는 네가 하는 거고. 어머, 관리는 둘 다 해야지. 당신은 비만이잖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말 못하더라고요. 지가 봐도 자기가 뚱뚱한 거 알았겠죠. 그리고 시댁에 갈 일이 생겼는데요. 저는 어김없이 부부 식판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식판 가져왔어요. 알아서 덜어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거도 들고 왔지. 시모는 남편에게 들은 게 있는지 가만히 저를 노려봤습니다.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제발 그만 좀 해. 식판 2개 다 갖다 버려. 남편은 식판을 숨기고는 제게 싹싹 빌었죠. 시모는 곧 그런 남편이 불쌍한지 제게 사과하더군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그러니 너도 그만하거라. 시모는 자기 아들이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건 죽어도 싫었나 봐요. 그 이후로 저는 식단을 안 해도 알아서 체중 감량됐고요. 남편은 점점 더 쪘어요. 그동안 못 먹은 게 한이 됐었나 봐요. 저는 남편이 살이 뒤룩뒤룩 쪄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다 못한 시모가 남편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 너 그만 좀 먹어라. 뱃살이 이게 뭐니? 아휴.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며칠 굶은 사람처럼 밥을 개걸스럽게 먹더라고요. 그러다 시모는 제 가방에 괜히 딴지를 걸었어요. 얘, 너 그 가방 비싸 보인다. 네 돈으로 샀냐? 아, 저거 아빠가 사준 거야. 애 낳은 거 수고했다나 뭐라나. 참 우리 아빠지만 진짜 너무해. 아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사실 시아빠께서요, 출산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레스토랑에 저랑 남편만 불러서 비싼 밥 사주셨거든요. 그때 저한테 커다란 쇼핑백을 내미시는 거예요. 얘야, 새끼야. 내가 내 아들이랑 결혼까지 시켜놓고 항상 못 챙겨줘서 미안했다. 출산 때도 못 가봐서 미안하구나. 시아비로서 해준 게 없어서 이거라도 준비했다. 쇼핑백을 열어보니 여자라면 한 번쯤 가지고 싶어하는 그 브랜드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포함해서 남편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축하도 받고요. 가격을 떠나서 절 위한 선물까지 주셔서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었죠. 여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 빼라고 구박만 받았으니까요. 남편은 질투가 나는지 입을 삐죽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와서는 제게 성질 부리더라고요. 야, 임신은 너 혼자 하냐? 내가 도운 거잖아. 라고 제게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출산은 나 혼자 했잖아. 얼마나 아픈지 당신이 알아? 라고 비꼬았죠. 아무튼 그 가방을 제가 시댁에 올 줄 모르고 들었던 거예요. 뭐? 아니 애 낳은 게 무슨 유세라고 이 양반은 나한테나 잘하지. 그랬으면 이혼도 안 했을 텐데 말이다. 얘, 어디 보자. 시모는 제 가방을 낚아채서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아차 싶었죠. 시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10년 전 이혼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시부가 절 챙기면 시모는 늘 못마땅해 하더군요. 참나, 국내에 몇 개 안 들어온 가방이네. 세상에 며느리한테 누가 이런 걸 선물한다니? 생각 없이 받은 너도 참 그렇다. 애 키우는 사람이 이걸 들고 다닐 생각해? 아니 딱 봐도 비싼 거 알겠는데 네 눈에는 이 가방 견적이 안 보이냐? 받았으면 말이다. 들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가져왔어야지. 엄마, 저 가방 갖고 싶어? 당신 그 가방 오늘 처음 든 거 아니야? 당신이 써봤자 기저귀 가방이잖아. 우리 엄마 줘. 남편은 여전히 철없이 말했죠. 그러자 시엄마는 기분 나쁜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얘는 제가 이미 든 순간 준 거지. 난 됐다. 다음에 이런 거 받으면 곧장 나한테 들고 와라. 날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시모는 하루 종일 가방 타령에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곧 늘어놓기 시작했죠. 가만 보니 네 시아빠가 며느리 말에 꿈뻑 죽나 보지? 너 손녀 낳아줬으니까 그 보답으로 돈 좀 달라고 해봐라. 돈이요? 그래, 나도 며느리 덕 좀 보자. 어머님, 애 낳았다고 어떻게 돈을 달라 해요? 어머, 가방은 냉큼 받아놓고는 돈은 왜 말 못해? 가방은 아버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고요. 손녀 낳았으니 제가 돈 달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주신다고 해도 저도 안 내키고요. 제 딸 가지고 돈 거래하는 거 싫어요.
뭐? 어이구, 고고한 척은. 기회가 자주 올 것 같냐? 네가 애를 뭐 두세 명 더 낳을 거야? 지금 낳았을 때가 돈 뜯어낼 기회란 말이다. 제가 아버님 만나서 용돈이라도 받으면요. 한 푼도 안 쓰고 어머님 다 드릴게요. 그러니 그만 말씀해 주세요. 듣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며느님, 너 잘나셨어요. 용돈? 웃기고 있네. 너 설령 푼돈 가지고 나한테 생색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어머님이 가방 가지고 난리를 피우셔서 저는 한동안 그 가방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에 고이 모셔놓았는데요. 아니, 어느 날 보니 가방이 없어졌더라고요. 여보, 혹시 내 가방 못 봤어? 무슨 가방? 그때 아버님이 주신 가방 말이야. 잘 찾아봐. 어디 있겠지. 샅샅이 다 찾아봤다고. 그런데 없어. 아, 나 기억났다. 뭐가 기억나? 너 저번에 친정 갔을 때 엄마 왔었거든. 그때 잠시 빌린다고 가져갔던 것 같은데.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리고 가져가신다 해도 당신이 못 가져가시게 했어야지. 저는 시모에게 가방을 받으러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제 가방 가져가셨어요? 가방? 그래, 내가 가져갔다. 아니, 너는 싹수가 없는 거니 아님 눈치가 없는 거야. 시애미도 못 드는 비싼 가방을 감히 네가 들려고 해? 어머님, 그럼 저 어떡해요? 아버님이 물어보시면 어머님 드렸다고 하면 돼요? 말이라고 하니? 시아빠가 안 물어보게끔 행동 잘해야지. 그리고 나도 가방 하나 준비했다. 드레스룸에 다녀온 시모는요, 자그마치 10년 전 비싸게 주고 산 명품이라며 다 낡은 가방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어머, 진짜 얘 속물인 거 봐라. 왜 내 선물은 기쁘게 안 받아? 네 시아빠 선물만 기쁘냐? 기쁘죠. 기쁜데요. 아버님이 주신 가방은 진짜 못 드릴 것 같아요. 우선 제 원래 가방부터 돌려주시면 안 돼요? 참나, 네 태도 봐서 주마. 내가 준 가방을 앞으로 계속 들고 다니는지 지켜보마. 내 가방도 네가 기쁘게 잘 들고 다니면 돌려주고. 저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아빠가 전화가 왔었거든요. 제가 모를까봐 전화하셨대요. 주신 가방 제일 안쪽에 1,000만 원 수표 넣어 놓으셨다고요. 너무 놀란 저는요, 얼른 제 가방을 찾아와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제 돈으로 1,000만 원 입금해 드렸어요. 전화하시면 혼내실 것 같아서 전화는 차마 하지는 못하고요. 아버님, 가방만 받겠습니다. 돈은 너무 과해요. 나중에 둘째 낳으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톡 프로필 사진에 시모가 준 가방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짤막한 글을 남겼죠. 이건 어머님께서 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 시모는 제가 올린 사진을 봤는지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사진 뭐냐? 네? 뭐가요? 가방 말이다. 뭐 자랑이라고?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언제는 기쁘게 들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저 진짜 그 가방 마음에 들어요. 동네방네 자랑해야죠. 으이그, 진짜 못난 것. 어디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하는지. 시모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더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낡아빠진 명품 가방 상태를 보고요. 저 대신 욕을 한 바가지 하더군요. 손잡이랑 밑가죽이 이미 많이 벗겨져 있었거든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이 있는 톡에도 사진을 올려서 자랑했습니다. 세상 해맑은 척 연기했죠. 이거 어머님이 주신 가방인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빈티지스럽고요. 지금은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도 없는 제품이래요. 출산 선물로 받았어요. 어쩜 이런 어머님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요? 정말 결혼 잘한 듯해요. 그러자 다들 마지못해 축하해 주는데요. 시모 혼자 열을 내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시댁에 갔는데 시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시모를 골탕 먹여줄 기회요. 안녕하세요. 이 가방이요. 저희 어머님이 10년 전에 구매한 가방인데요. 엄청 관리를 잘하셔서 예쁘죠? 빈티지스럽죠? 어머님께서 저한테 얼마 전 출산 선물로 주셨어요. 아버님이 물론 더 비싼 가방 주시기는 했는데요. 그건 어머님 드렸고요. 저는 어머님한테 대신 이 멋진 가방을 물려받았답니다. 아끼고 아껴서 제 딸이 어른 되면 물려주려고요. 시모는 창피한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더군요. 시모 친구들도 당황했는지 표정 관리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시모는 민망한 걸 이제야 알았는지 제 팔을 붙잡고 그쯤 하면 됐다고 그만하라고 말하더군요. 그쯤 하면 됐다. 내가 미안하다. 네? 어머님, 저 정말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자랑해야죠. 그만하라니까. 에휴, 그 가방은 내가 실수로 잃어버렸다. 네 시아빠 난리 날 테니 내가 어떻게든 비슷한 가짜라도 구해보마. 그렇게 시엄마께 사과는 받았지만요. 결국 가방은 제품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속은 시원했어요. 저는 출산 후부터요. 아기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자는 날이 손에 꼽혔어요. 애 키우는 집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처음 겪는 수면 부족에 엄청 고통스러웠죠. 남편이 집에 와야 겨우 몇 시간이라도 잘 수 있었답니다.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챈 친정엄마께선 멀리 지방에서 저희 집까지 오신 덕분에 겨우 한숨 돌렸어요. 엄마가 계셔서 조금은 살만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저희 부부를 위해 집안일도 해주셨어요. 저도 그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생각도 못했죠. 그저 밀린 잠을 자느라 남편에게 엄마를 부탁했거든요. 그런데요, 남편은 친정엄마를 도와주기는커녕 감사한 마음도 없었고요. 고용한 가정부 대하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이 옷은 세탁소 맡겨야 한다고요. 아이씨, 옷감 다 상했네. 아이고, 어째 윤서방. 미안해. 내가 또 깜빡했네. 지금이라도 이거 세탁소 가서 맡기시고요. 제 와이셔츠도 미리 다림질 해놓으세요. 아침에 장모님이 허둥지둥하니까 저까지 마음이 급하다고요. 그래. 내 세탁소 다녀올게. 와이셔츠도 미리 다림질 할게. 또 시킬 건 없어? 아, 그리고요. 집 반찬이 계속 겹치잖아요. 비슷하면 금방 물리거든요. 제가 임시로 이번 달 먹고 싶은 식단표 만들었거든요. 웬만하면 이렇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음식만 하지 마시고요. 사위 입맛을 아직 모르세요? 아이고, 서운했다면 미안해. 기분 풀어. 엄마, 뭔 소리야 이게 다?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말버릇이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가정부 취급해? 세탁소 네가 가. 어디 장모님 어려운 줄 모르고. 너 돌았니? 우리 힘들까봐 집에도 안 가시고 도와주시는데 감사해하지는 못할 망정 감히 이따위로 대접해? 참나, 애 본다고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너는 애가 네 전부냐? 남편은 안 보이지? 둘 다 그만해. 싸우지 마. 난 괜찮으니까. 그쵸? 괜찮죠? 봐, 장모님 괜찮다잖아.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잖아. 딸내미 보살피고 싶어서 저러시잖아. 근데 왜 넌 나한테 난리야? 너야말로 돌았냐? 하늘 같은 서방한테 야야거리고. 야, 우리 엄마한테 예의 있게 굴어. 이혼하고 싶어? 네 새끼 내가 힘들게 낳고 키워주니까 뭐가 어째? 너 니네 엄마한테나 이런 취급해.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어른 공경하는 법 못 배워먹었니? 아유, 진절머리나. 툭 하면 욱해가지고는. 야, 임신하면 다 너처럼 되는 건 아니거든? 장모님, 똑똑히 보셨죠? 제가 저러니 제가 숨이 안 막히겠어요? 정이 안 간다고요. 이혼하고 싶어요. 에이씨. 이혼? 내가 할 말이야, 이 자식아.
친정엄마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남편,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마침 잘 됐다고 이혼하자고 악을 썼죠. 남편은 뭐라 욕짓거리를 내뱉고요. 그 뒤로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시댁에서 자는 듯 했어요. 남편의 외박이 길어지자 친정엄마께서는 또 제게 미안해 하셨죠. 엄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너도 윤서방도 지금 예민해서 그래.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아이 낳았을 때야. 가장 행복하지만 가장 서로 지칠 때지. 서로의 민낯을 보는 시기란다. 너가 윤서방 한 번만 용서해줘라. 엄마 봐서 화해해. 저는 엄마가 속상한 건 싫어서 또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남편에게 너무했나 착각도 했어요.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해봤지만 톡도 보지 않고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 마침 시모가 먼저 시댁에 잠깐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이를 엄마께 맡기고 시댁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저를 혼낼까 싶었죠. 단단히 마음먹고 갔는데요. 시모는 별 말 없이 남편에게 줄 음식들을 챙겨줬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잘 먹고 다니냐? 오랜만에 엄마 집밥 그리울 것 같아서 몇 가지 만들었다. 근데 애는 어쩌고 혼자 왔냐? 친정엄마께서 오셔서요. 그래? 다행이네. 장모한테 잘 얻어먹고 있나 보구나. 요즘 통 얼굴을 안 비추는 게 많이 바쁘다냐? 네? 남편이요? 그래, 그럼 내가 누굴 말하겠니? 얼이 빠져가지고는 친정엄마 있을 때 많이 자둬라. 네, 남편 잘 있어요. 보아하니 남편은 이때까지 시댁에서 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시모에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시부에게 전화해 보려다가 그쪽으로 갈 리는 또 절대 없어서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는 다음날 점심에 그의 회사 부근으로 찾아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있었어요. 네, 저희 남편이요. 처음 보는 어떤 여자랑 꽁냥거리고 있었어요. 잘못 봤나 싶어서 5분 정도 계속 지켜봤는데 일반적인 사이가 아닌 듯 싶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너 지금 뭐하니?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귀신 본 듯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자도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매우 낯이 익은 가방이 보이는 거예요. 네, 여자가 들고 있는 가방은 분명 시아빠가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야, 설마 이거 내 가방이야? 네가 빼돌렸었어? 둘이 뭔 사이야? 너 바람피니? 당신 뭐야? 뭔데 남의 남편이랑 히덕거려? 어머,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참지 못하고 카페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큰 소리가 나자 순식간에 집중됐어요. 절 노려보던 여자는 곧바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갔죠. 가방도 두고요. 아니, 당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리고 똑같은 가방이 세상에 한두 개냐? 이거 네 가방 아니야. 네 가방은 우리 엄마가 가져갔잖아. 바람이라니? 회사 동료야. 너 이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놀라서 저렇게 가버렸잖아. 아, 회사 동료랑 왜 단둘이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 동료끼리 그렇게 꽁냥거린다고? 그게 말이 돼? 저는 남편을 밀쳐내고 가방 안을 뒤졌어요.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가방을 뒤지고 그래? 진짜 억울하거든? 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으로 가. 가방 이리 내놓고. 저는 적반하장인 남편의 아랑곳하지 않고요. 제 가방 안에 있는 그 낯선 여자의 물건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짝하고 짧은 마찰음이 나자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발견했죠. 여자의 핸드폰 케이스 뒤에 있는 사진을요. 그 여자와 남편이 포옹을 하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감히 네가 내 뺨을 때려?
남편은 저를 때려놓고 들키자 어버버거렸어요. 저는 그 둘이 마시던 음료를 양손에 들고요. 그대로 남편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들을 향해 사죄의 인사를 하며 소리쳤죠. 죄송합니다. 난리친 비용은 이 쓰레기가 다 배상할 겁니다. 청소비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뺨을 날리고는 빠르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심장이 엄청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빠가 주셨던 가방의 의미는 비록 변질됐지만 당연히 챙겼고요. 긴장이 풀린 저는 울면서 시아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한테는 말하면 억장 무너지실까 봐요. 친정아빠한테 전화한다는 게요. 운다고 정신없어 그만 시아빠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어버린 거죠. 시아빠는 마침 쉬는 날이라 제가 있는 곳으로 데리러 와주셨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여태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어요. 시아빠는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고개도 못 드시더라고요. 아버님 잘못 아닙니다. 그 인간 잘못이죠. 그게 사실은 말이다. 알고 보니 시모랑 시부 이혼 사유가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시모의 바람으로 이혼한 거였어요. 시부는 아들이 시모 같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저를 점 찍은 거였죠. 어떻게 그런 걸 지 엄마를 쏙 빼닮아? 아이고 멍청한 놈. 시부는 자기 아들이 멍청하고 좀 못났기는 해도요. 심성만큼은 착한 줄 알았대요. 이렇게 시모와 같은 잘못을 할 줄 몰랐다며 우셨죠. 그리고 제 가방도 새로 사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가방은 중요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시아빠는 이혼을 하더라도 가방은 중요하다고 하셨죠. 고생스럽게 아이를 낳은 너에게 고마워서 사준 가방인데 그런 식으로 변질됐구나. 내 꼭 더 좋은 가방으로 보답하마.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기다려 주겠니?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저는요. 잠자코 시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시모 쪽도 잠잠하더라고요. 곧바로 시아빠는 시댁 사람들을 전부 호출했습니다. 저와 시부가 시댁으로 가자 시모는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서 있었죠. 시부가 아들이 바람 폈다고 하니 시모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바쁜 식구들 다 모았어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 너도 참 그렇다. 부부 일을 부부가 해결 못하고 시아빠한테 그새 일러? 호기심 때문에 생긴 작은 바람을 이렇게 키워? 아유, 못 살아. 시모는 남편의 바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이 바람 핀 거 아셨어요, 어머님? 네가 애 낳고 살도 안 빼고 정 떨어지는 행동만 골라서 하니까 여자로서 매력이 있겠어? 내가 직접 그 여자애 소개시켜준 거다. 정말 별거 아니고 심심풀이 땅콩 같은 거다. 내 아들이 작정하고 핀 바람이 아니란 말이야. 너 임신이랑 몸매랑 얼굴 다 망가지고 봐줄 만한 건 그나마 피부였는데 다 처지고. 남자들 시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내가 그나마 그 애 연결해줘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너랑 쉽게 이혼 생각 안 한 거다. 뭐 여자로서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사람들 다 불러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시모는 혼자 진실을 다 떠벌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눈앞이 핑핑 돌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당신이 다 꾸민 짓이야 이게? 어디 가르칠 게 없어서 아들한테 바람을 가르쳐? 이혼하라고 아주 네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구나. 물론 고지곳대로 지 애미 말만 들은 저 자식도 문제고. 시부는 뻔뻔한 시모의 태도에 저보다 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꾸 껴들어서 난리래요? 우리 아들 이혼 생각 없어요. 제가 본처니까 상관없다니까 글쎄. 그게 말이냐 똥이냐? 시부는 시모에게 냉수를 뿌렸습니다.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리는지 아주 물병에 있는 물을
콸콸 시모 머리에 부었죠. 어머머머, 차가워라. 아니 미쳤어요? 나 심장마비로 죽일 일이 있어요? 애들 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품이 없게. 품이라는 게 애초에 당신한테 있긴 해. 남편은 그런 시부의 눈치만 보면서 저를 노려봤죠. 분이 안 풀리는 시아빠는 남편 뺨도 양쪽으로 날리셨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은 의사라서 손을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었죠. 못난 놈. 남편은 이제서야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 하더군요. 남편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건 역시 시부였어요. 그러면서도 시모한테 성질 부리더군요. 엄마는 왜 고지곳대로 다 얘기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됐고 내 재산 포기각서 지장 찍어라.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도 마라. 넌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야. 네 엄마랑 둘이 평생 알콩달콩 잘 살아라. 그거 찍고 이혼 서류도 도장 찍어라. 엄마, 어떻게 좀 해봐. 가방도 엄마가 제 얄밉다고 갖다 주라고 한 거였잖아. 그 얘기는 왜 쏙 빼? 시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저는 시모가 원망스러워 그저 조용히 노려봤습니다. 시모는 재산 포기라는 말에 눈이 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혼했으니 시부의 재산을 못 받지만 자기 아들은 받을 수 있으니 그게 믿는 구석이었겠죠. 절대 찍으면 안 돼. 절대!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찍으면 가방 훔친 죄 법적으로 물을 거다. 가방 안에 든 1,000만 원 수표도 없던데 그것도 같이 말이다. 아버지, 1,000만 원은 엄마가 가져갔고요. 가방 일도 엄마가 시킨 거라고요. 아니 근데 이놈이? 시모는 열받았는지 그대로 남편 뒤통수를 아주 세게 갈겼습니다. 시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당장 남편이 지장을 안 찍으면요. 가족이고 뭐고 경찰에 바로 넘길 거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리고 시부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던 시댁 식구들을 한번 쳐다봤다가 시모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너 식구들한테 우리 이혼 사유 다 밝혀도 되냐? 너 바람 피운 거 말이야. 이제 나이 좀 먹어서 안 창피하지? 시모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자신의 치부만큼은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았나 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앞으로 너 모시고 살게. 응? 내 아들이랑 내가 너 여왕처럼 모시고 삼아.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아가. 내 손녀, 네가 아빠 없이 잘 키울 수 있겠니? 남편도 눈치를 보다가요. 가증스럽게 울면서 합세에 사과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시 미쳤었나 봐. 시아빠는 고개를 저으셨죠. 절대 믿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결혼도 시부가 소개시켜줬으니 이혼도 시아빠가 하라는 대로 할 거라고 말했죠. 시아빠는 결국 지장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물론 가방과 1,000만 원은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남편과 시모는 말이 다르지 않냐고 난리를 피웠죠. 그래서 시부는 10년 전 시모가 바람핀 사실도 모두에게 알렸죠. 저는 지금 이혼을 무사히 했습니다. 양육비도 매달 받고 있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사주셨던 가방값과 1,000만 원은요. 양육비와 별개로 다달이 남편에게 입금받고 있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전 남편 회사 가서 바람 폈다고 창피 주고 싶었지만요.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요. 제게 다른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설마 하고 지퍼를 열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수표가 한 장 들어있더라고요. 1억이었습니다. 놀라서 전화하니 시부는 남편에게 주기로 했던 재산 중 일부분을 제게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셨죠. 아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고 또 병원 일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다만 부디 우리 손녀 지 아빠 지 할미 닮지 않게
네가 잘 키워주겠니? 저는 아버님이 주신 그 돈을 나중에 아기를 위해서 쓰려고 따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끝까지 시부는 좋은 분이셨죠. 시모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 상속 못 받으니 매일 술에 쩔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먹고 바람핀 사실도 들켜서 시댁 친척들한테도 얼굴 못 들고 살고요. 전 남편도 시모에게는 그저 돈의 수단이었는지 아예 아들 취급하지도 않는데요. 전 남편도 엄마 취급 안 하고요. 파국이죠. 저는 좀 있으면 복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비록 혼자이지만 제 딸 열심히 키우려고요. 친정 부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거든요. 얼른 저 병원에 복귀하라고 아예 저랑 살림을 합치셨어요. 시부도 이제 시부는 아니시지만 언제나 제 딸을 할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 주신다 하셔서 든든합니다. 사실 좋은 시부라는 남편의 배경 때문에 결혼한 것도 있는데요. 남편 그 자체로의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로 결혼한 게 조금은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인걸요. 여러분들은 한 부분 말고요. 그 사람 전체를 제대로 알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좋은 사람이라고 다 좋은 자식인 건 아니더라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게요.